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전기차 중에서 가장 선도 주자 중에 하나가 테슬라를 보고 예. 있는데,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하고 또 요새 글로벌 제작사가 쫓아오면서 사실 간극에 대한 것들이 좁혀진다 이런 얘기도 예,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사실 테슬라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관련 후방 산업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예. 이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준비된 자료가 네네. 있으니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나이다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일론 머스크는 나이다를 다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맞습니다. 그게 논란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좀 후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예. 그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센서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탑재하고 경우도 있습니다. 탑재하고 있는데, 예. 지금 카메라 몇 대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요.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 자체를 예. 한계점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예. 전문가들 사이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네, 나이다가 왜 가면 일론 머스크는 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을까 하면 가격이 너무 있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다가 이제 전력을 엄청 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360도 돌아가는 벨로다인 나이다 같은 경우는 전력을 엄청 쓰기 때문에 네네. 뭐 특히 주행거리에 초점을 맞춘 테슬라의 방향하고 안 맞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루미나든 이렇게 내장형 라이다 한 방향만 네. 보는 라이다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또 어쨌든 벨로다인을 또 지적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 예간상에도 지붕에 올라가 있는 게 뭐 맞습니다. 마치 간제탑 같기도 하고 레이더 기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또 뭐 그게 절대적이라기보단 그 시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때 주장했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여기 일론 머스크의 우리가 FSD 칩을 제가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 네. FSD 컴퓨터라고 부르는 저 보드에 칩이 두 개가 있고요. 네. 특히 하나의 칩을 보면 다 ARM 베이스입니다. 네. ARM에 이제 코드코어 CPU가 세 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아예 ARM의 말리 GPU를 쓰고 있고요. 네네. 그 말은 그냥 그대로 갖다 썼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NPU로서 이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하드웨어 3.0을 보시면 카메라 8개, 레이더 1개, 네. 그리고 초음파 12개로서 자율주행을 뭐 센싱을 하고, 네. 실질적인 판단은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네.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맞고 또 지금까지 또 진행이 되지만, 자동차라는 게 한 번만 사고가 나도 사람의 목숨과 그건 관련된 맞습니다. 거기 단 한 번의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99%도 안 되고 100%를 보장해야 되는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이 그 부분에 대한 한계점이 예. 이 라이다 센서 쓰느냐 안 쓰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악천후일 때 네. 제가 보더라도 나이다가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장했던 나이다의 문제점이 해소되면 되는 겁니다. 가격은 저렴해지면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인베디드하게 차에 내장이 되고, 그리고 전력 소모가 적어지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지 굳이 안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초기에 예. 이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이 라이다 센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테슬라 차량에다는 적용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지금 가장 말씀하시는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많이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그 초기에 얘기했던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누미라 같은 제품도 나왔고, 네. 벨로다인도 보시면 서라운드 말고 이제 이렇게 누미라와 같은 한 방향만 보는 연가형 네네. 제품도 나왔고, 최근에는 100불대 라이다가 맞습니다. 나온다는. 이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졌어요. 예. 기능도 굉장히 좋아지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소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주로 스마트폰에 이미지 센서를 했지만, 최근에 네. 차량 쪽으로도 온세미 시장을 좀 뺏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소니도 뭐 퓨전으로서 네.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를 합치는 제품들을 네네네.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중심이 되는 기업을 엔비디아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사실 라이다 코덱이 지원은 안 됩니다. 이 제품은 그렇지만 우리 자비어에서 이제 조금 진화된 게 하드웨어, 이제 테슬라의 FSD10이라고 보면 SoC 중에서 특히 엔비디아의 오린 같은 경우에는 네. 보면 카메라가 8개가 아니고 11개가 지원이 네. 되고요. 레이더가 5개, 그 다음에 초음파가 12개 지원되면서, 최근에 재밌는 게 이 이노비즈, 네네. 삼성도 지분 투자를 했던 회사거든요. 네네. 이노비즈, 그 다음에 헛사이, 이런 회사의 라이다 코덱 지원을 위해서 엔비디아가 SoC를 지금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말은 엔비디아도 넥스트는 라이다를 단다는 거고, 특히 이 제품은 삼성에서 또 8나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AP 자체를. 그리고 그러니까 CPU 자체를. 그리고 오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하드웨어 3.0 대비해서 트랜지스터 숫자가 3배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이더도 저렇게 많이 더 지원을 하고 카메라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 엔비디아가 라이다를 탑재하기 위해서 지금은 라이다 회사랑 지금 코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도 이제 라이다까지 지원하는 제품을 곧 출시한다면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맞습니다. 좋은 제품이 제가 될 것 보기에도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저도 이제 많이 관련을 하다 보니까 근데 보면은 결국은 라이다 센서에 대한 부분들이 범용화되면서 이게 장착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레벨 4까지, 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예. 볼 수가 있어서 예.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라이다가 지금 보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량 시스템이 된다면은 예. 얼마든지 이런 문제점을 맞습니다. 보완할 수가 있어서 예. 아마 이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관련 회사에 대한 것들도 이- 고민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미나가 최근에 이제 뭐 벨로다인이 주가가 많이 빠졌고 네. 누미나가 시가총액이 더 크긴 한데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또 어제 며칠 전부터 테슬라가 주가가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어쨌든 라이다는 저는 지금 정도의 시점이면 충분히 좀 더 안전한 운전, 사고 제로의 운전을 해야지 자율주행이 허락해줄까 말까 정부에서. 맞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자체가 예. 뭐 야밤이라든지 폭우나 폭설이라든지 여러 예.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 예. 아마 라이다 센서가 보완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고요. 예, 예. 얼마든지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예. 앞으로 이 자동차 분야가 미래 모빌리티가 융합으로 바뀌지만은 예. 라이다에 대한 부분들, 예. 이러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네. TSMC가 보면 라이다 전용 IP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뭐 자체 IP도 있고 자체 인터렉츄얼 프로퍼티도 있지만 뭐 다른 외부 IP도 좀 쓰면서 네. 라이다 전용 저렇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TSMC가 보면 최근에 특히 자동차 관련해서는 ADP라고 해서 네. 오토모티브 디자인 이네블먼트 플랫폼을 공개를 해서 뭐 네. NXP를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들한테 좀 더 미세화된 칩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특히 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고객들한테 TSMC를 통해서 대량으로 라이다를 만들어라 네. 그렇게 제공하고 특히 아까 우리 이제 V2L하고도 좀 연관도 되지만 특히 전력 효율성 제공을 위해서 우리 인베디드 플래시든 아니면 다양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쓰기 위한 TSMC의 그런 도움이 저렇게 생태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라이다도 지금 특히 뭐 영가형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단순하게 디자인으로서 팹에서만 즉 설계로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이렇게 제품화 시켜주는 TSMC 같은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라이다가 우리 차에 네. 빨리 탑재가 되고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센터장님 보시기에 이거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가장 중요한 이 어떤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를 예. 들어서 뭐 미래 모빌리티 쪽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또 라이다 센서 같은 어떤 센서의 원천 기술, 또 예를 들어서 이걸 움직이는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포함한 회사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도권 예.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라이다 센서라든지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한 예. 일종의 팹리스 형태가 예. 주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예. 파운드리나 이런 TSMC나 이런 데에 예. 대한 부분들 역할은 틀리겠지만 어떻게 예. 보세요? 저는 이제 TSMC한테는 사실 라이다보다는 네. 훨씬 중요한 게 GPU랑 네네. CPU고 네. 거기서 또 아니면 뭐 스냅드래곤과 같은 아니면 애플의 우리 뭐 A14과 같은 AP가 훨씬 네네네. 매출 기여도가 크고 네네. TSMC가 지난 4분기에 매출액의 50%가 이제 7나노 이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라이다가 TSMC한테도 뭐 미래의 먹거리는 되겠지만 네네. 지금은 라이다를 개발하는 팹리스 회사들이 훨씬 주가 면에서는 좀 더 연가잉이 돼가지고 많은 자동차 회사 그리고 라이다 회사가 자동차 회사, 특히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자동차 회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달 로봇 네네. 회사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기 우리 뭐 중국의 배달의 형제, 배달의 민족인가요? 네네. 메이추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엔비디아의 자베르 SoC를 탑재했는데 뭐 저렇게 메모리를 많이 넣고 있고 네. 라이다도 들어갑니다. 저런 제품들에도. 그리고 이제 애플을 저희가 이제 애플카 얘기를 하도 하는데 애플이 이제 일찍 라이다 센서라고 부를 수 있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센서를 네네. 탑재를 했죠. 그래서 앞면 인식하고 아이폰 12 이제 프로랑 맥스에는 후면에도 이제 TOF를 탑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기서 좀 더 뭐 차량에 들어가는 라이다랑 비교는 안 되지만 네. 근본적으로 애플은 뎁스 측정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이제 우리 드디어 애플이 8K VR HMD라고 해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내는데 거기도 네네. 라이다가 1개 들어가고 네네. 카메라가 8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애플은 지금 보면 뭐 자체 네. NPU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애플의 우리 뭐 시리부터 해가지고 다 그게 NPU가 들어간 거고 삼성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NPU 하면 우리 빅스비 하면 그게 NPU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렇죠. 예. 자체 NPU가 있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TOF와 같은 라이다와 유사한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애플이
우리 자율주행 시장에 들어온다면 그 풀옵션을 다 가지고 들어올 것 글쎄 같아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애플카를 말씀하셨으니까 예. 애플카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이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이유가 그만큼 앞으로는 애플카를 시작으로 해서 뭐 구글카나 아니면 아마존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어떤 이 모델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예. 시작점, 다시 말하면은 예.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모빌리티적으로 무대가 옮겨갑니다라는 선언이 애플카가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측면에서 관심이 크거든요. 또 예.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비즈니스 모델이 본격화된다라는 부분들 예. 측면에서 보면은 예. 아마 이 애청자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이 라이다 센서 등 센서 회사의 원천 기술, 예. 팹리스라든지 이런 것도 예. 그렇고 예. 또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예,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도 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이제 아직은 차량 쪽은 아니고 스마트폰 쪽에 가지만 사실은 우리 TOF와 관련된 칩을 설계하는 AMS, 네. OSDI에 뭐 최근에는 보면 거기가 이제 LED 회사인 크리를 또 M&A를 했습니다. 네. AMS 같은 회사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저기 인피니언도 네. 이제 이런 라이다와 관련된 그런 TOF 기술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인피니언은 원래 전력 반도체가 강한 회사인데 맞습니다. 예. 그런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또 자체적인 그런 플랫폼과 IP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력 반도체와 자율주행과 라이다가 겹쳐 있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은 어느 쪽에서든 또 매출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해외 기업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도 그런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아직은 의미 있는 가시권에 들어온 회사는 많지는 않은 것 뭐 같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국내 자체가 워낙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다 보니까 예, 이 강소기업이 육성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이 좀 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실제로 싹은 괜찮은데 이걸 키워야 되는데 키우지 못하다 예. 보니까 사실 해외 기업에 자꾸 이제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아서 예. 그래서 서학개미가 그래서 많은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거든요.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네. 너무 좋은 기업들이 뭐 라이다는 아니지만 레이다 쪽으로도 뭐 되게 괜찮은 네. 기업들이 현대차도 메타웨이브라는 레이다 네네. 회사를 지분 투자도 했고 그리고 하여튼 레이다 기업들 그리고 카메라도 지금 보면 이제 온세미가 주로 이 네네. 테슬라도 그렇고 거의 장악하고는 있지만 향후 어느 시점에는 이제 뭐 소니든 또 삼성도 사실은 엑시노스 오토는 이제 AP지만 우리 차량용 또 아이소셀 같은 네. 경우에도 많이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카메라를 매출액이 2019년에 2천억이 넘었고요. 네. 그리고 뭐 작년에는 더 성장을 했을 거고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차량용 카메라를 좀 네. 많이 합니다. 다만 이제 차량용 카메라가 스마트폰보다는 좀 수익성이 아직은 떨어지지만 네. 워낙 디바이스가 많아지고 있고 또 차량에서 탑재하는 카메라도 기존 8개에서 11개까지 지원하는 뭐 특히 엔비디아의 그런 신규 SoC도 있기 때문에 차량당 탑재되는 카메라 양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